아무리 좋은 제도나 책도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 무원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됐다. 정조 15년에 우리말로 풀이된 증수무원록 언해가 만들어진다. 언해본이 편찬되면서 지방 하급 관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그것은 곧 조선의 검엄제도가 한층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정조 21년에 무원록은 유학 및 취재의 정식 과목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관리들의 교양 과목이었던 무원록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 것이다. 구타사, 인상사, 익수사. 이 무원록 속에는 수많은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많은 이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수은에 중독되어 죽으면 황금을 대봤을 때 하얗게 변한다. 자, 이 수은에다가 이 금반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금이 수은에 녹는 성질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 그 금의 불순물을 걸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은 중독 감별법처럼 이 무원록에 있는 내용은 지금의 과학으로 해명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시 이렇게 아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원록에 들어있는 내용은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는 고려대 의대 법의학 실험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무원록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가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보기로 했다. 첫 실험은 고초를 이용해 오래된 핏자국을 찾아내는 법. 살이 난 날짜가 오래되어 혈흔을 분별하기 어려우면 고초를 이용하라. 혈흔이 있던 자리를 고초로 씻으면 핏자국이 절로 나타난다. 이것은 범행에 사용한 물건에서 핏자국을 찾아 증거물로 삼는 데 쓰이는 방법이었다.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방망이에 피를 묻힌 후 물로 씻어냈다. 이제 무원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 최대한 가깝게 시약을 만들 차례다. 무원록에 쓰여있는 고초란 발색소가 들어있는 초산의 일종으로 보인다. 현대 법의학에서도 혈흔을 찾는 데 초산을 쓴다. 방망이 위에 시약을 떨어뜨리자 곧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가 묻은 자리가 금방 푸르스름한 색이 나타나는데요? 예, 금방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해지죠. 지금 정도가 좋네요. 파란색의 혈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졌다. 현대 법의학에서는 혈흔을 찾기 위해서 벤지딘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적혈군에 있는 산화 효소가 벤지딘이라는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험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벤지딘이 색깔이 변해서 이와 같은 색깔을 보이는데 고초에도 산 성분과 함께 벤지딘과 같이 그런 발색을 할 수 있는 물질이 같이 섞여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생긴 상처에는 피가 흐르고 근육이 벌어지지만 죽은 후 생긴 상처에선 피가 나지 않는다. 이 상처는 살았을 때 받은 상처입니다. 피가 엉겨 있고 이것이 살아서 생긴 상처다. 살아있을 땐 근육의 탄력 때문에 상처 부위가 벌어지고 혈관의 압력으로 인해 피가 밖으로 배어나오기 마련이다.
이 상처 하지만 죽은 뒤 조작된 상처는 피도 나지 않고 벌어지지도 않는다. 이 차이점을 이용하면 위장된 상처를 구분할 수 있다. 부검을 할 때 반드시 시신에 나타난 상처를 봤을 때 그 상처가 살았을 때 난 상처냐,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받은 상처냐에 대한 판단은 생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중수무원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현대 법의학적으로 생활 반응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놀랄 정도로 옳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반은 손가락으로 눌러 확인하라. 손을 뗀 후 하얗게 변하면 시반이고 변화가 없으면 생전의 상처다. 전체적으로 시반이 시반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시체 현상의 하나다. 눌러서 보시면 오늘날에도 시반을 확인할 땐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탈색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비위의 색깔하고는 다르게 탈색 살아있을 땐 심장박동의 압력으로 혈액이 혈관 속을 이동한다. 하지만 생명이 끊어진 시체에서는 이 흐름이 멈춰지고 혈액 속의 적혈구는 그대로 가라앉는데 그것이 혈관 밖으로 배어나와 피부색이 변한다. 이것이 시반이다. 생전의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와 피부색이 변했을 땐 손으로 눌러도 변화가 없다. 시체에 남은 흔적이 시반인가 아닌가 살펴봄으로써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원록은 이처럼 죽음에 대한 세심한 관찰의 기록이다. 무원록의 내용들이 시체의 외표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기록들이기 때문에 현대 법의학적인 내용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아쉽긴 해요. 그러나 당시의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개체의 억울한 죽음을 없애고자 한 그 정신과 제도는 현대 검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과학기술은 뒤졌으나 죽음의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려는 무원록의 정신은 현대 법의학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뛰어났던 것이다. 어쨌든 그 옛날에 이런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원록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검험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초검, 복검의 결과를 담은 그 시장은 상부의 도관찰사에게 보고가 됩니다. 관찰사는 이 초복검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처결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초복검의 결과가 다르거나 또는 의심이 가는 점이 있을 때는 3, 4검 또는 5, 6검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됐으므로 이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박여인의 사건을 자살로 결정짓고 죄인들에게 처결을 내립니다. 박여인의 친정아버지